서울 외곽의 늦은 가을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현대식 여성 교도소의 회색 콘크리트 벽이 드러났다. 김민주 교도소장은 그녀의 사무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년간의 교정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늘 마주하게 될 상황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민주 씨, 지금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수연 의사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없던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수연 씨? 민주가 물었다.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의무실로 와주세요. 민주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갔다. 의무실 문을 열자 수연이 초조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무슨 일이에요? 민주가 다시 물었다. 수연은 한숨을 쉬며 초음파 기계 옆에 누워있는 젊은 여성 수감자를 가리켰다. 박지영 수감자예요. 오늘 아침 복통을 호소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래서요? 민주 씨, 지영 씨가 임신했어요. 민주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여기는 여성 교도소잖아요. 저도 믿기 힘들어요. 하지만 초음파 결과는 명확해요. 대략 8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민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았다. 젊은 수감자는 겁에 질린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영 씨, 민주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영은 고개를 들어 민주와 수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민주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체 교도소 시스템의 보안과 관리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었다. 수연 씨, 이 일은 저희 비밀로 해주세요. 지영 씨. 민주가 수감자를 향해 돌아섰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일을 파헤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협조가 필요해요.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말해주세요.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민주는 의무실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사건은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비밀들이 밝혀질까? 교도소의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민주는 이 사건이 단순한 보안 문제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 욕망,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과 관련된 더 깊은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주 교도소장은 이른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산더미처럼 서류가 쌓여 있었다. 어제의 사건 이후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이수연 의사가 문을 노크하며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다. 네, 들어오세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민주의 책상 앞에 앉았다. 어제 밤새 지영 씨를 관찰했어요. 그녀의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 봅시다. 지영은 8주 전쯤 임신했어요.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8주 전의 모든 영상을 다 확인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우리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그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상훈 경비과장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민주가 인사했다. 상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소장님, 의사 선생님,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민주와 수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상훈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또 다른 수감자가 임신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김미래 수감자입니다. 민주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수연이 말을 이었다. 2명의 수감자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다는 건 뭔가 체계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민주는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상훈 씨, 즉시 모든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세요. 수연 씨, 당신이 직접 검진을 담당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CCTV 영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과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도소의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날 오후 교도소는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수감자들은 갑작스러운 건강검진에 의아해했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검진을 진행했다. 민주는 CCTV 관제실에서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여전히 강했다. 뭔가 있을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야. 그때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수연이었다. 민주 씨, 큰일 났어요.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총 5명의 수감자가 임신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민주는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빠졌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이 사건의 진실이 교도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수연 씨, 모든 임신한 수감자들을 따로 격리해 주세요. 그리고 즉시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해요. 전화를 끊은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그녀는 인간의 본성과 제도의 한계, 그리고 자유에 대한 욕망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될 것임을 예감했다. 다음 날 아침 교도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민주 소장을 중심으로 이수연 의사, 박상훈 경비과장, 그리고 몇몇 고위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다. 민주가 회의를 시작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5명의 수감자가 임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교도소의 보안과 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연이 말을 이었다. 임신한 수감자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7주에서 9주 사이입니다. 상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기간 동안 외부인의 출입은 없었습니다. CCTV도 모두 정상 작동했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겁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어떤 가설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직원 중 누군가가 연루된 것은 아닐까요? 그 말에 모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직원의 근무 기록과 행동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훈이 말을 받았다. 소장님, 제가 직접 조사를 맡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진행해 주세요. 아직 확실한 것은 없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난 후 민주와 수연만이 회의실에 남았다. 수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주 씨, 이번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큰일 날 거예요. 언론에 보도되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더욱 빨리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수연 씨, 임신한 수감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주세요. 뭔가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수연은 동의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그날 오후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 교도관인 이지원이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다. 소장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지원 씨. 무슨 일인가요?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제가 뭔가 이상한 걸 봤어요. 민주의 눈이 커졌다. 무엇을 보았나요? 3주 전쯤이었어요.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 화장실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상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죠. 민주는 곧바로 일어섰다.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봐야겠어요. 지원 씨, 저를 안내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둘러 해당 화장실로 향했다. 도착한 후 민주는 벽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여기요, 소장님. 지원이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때 소리가 이쪽에서 났어요. 민주는 그 벽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작은 틈새를 발견했다. 그녀는 손톱으로 그 틈새를 긁어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벽의 일부가 움직였다. 이건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비밀 통로인가요? 지원은 놀란 표정으로 민주를 바라보았다. 소장님, 이게 어떻게? 민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원 씨,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나중에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주세요. 두 사람은 서둘러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민주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다. 이 비밀 통로가 임신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이 통로는 어디로 이어져 있을까? 그녀는 이 새로운 발견이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발견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도 걱정되기 시작했다. 민주는 이제 더 큰 미스터리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김민주 소장은 이수연 의사와 박상훈 경비과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어제 발견한 비밀 통로에 대해 신중히 설명했다.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교도소에 비밀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연과 상훈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장님, 그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보안 문제입니다.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수감자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수연이 물었다. 그 통로가 임신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가 답했다. 우리는 이 통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아내야 해요. 세 사람은 밤중에 비밀리에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그들은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다. 민주가 벽의 틈새를 찾아 밀자 작은 문이 열렸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통로에 들어섰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들은 천천히 전진했다. 이 통로가 얼마나 긴 걸까요? 수연이 속삭였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민주가 대답했다. 약 10분 동안 걸은 후 그들은 또 다른 문 앞에 도착했다. 민주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은 남성 교도소의 한 창고에 서 있었다. 이럴 수가. 상훈이 중얼거렸다. 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돼요. 여성 수감자들이 이 통로를 통해 남성 수감자들을 만났던 거예요. 수연이 덧붙였다. 그래서 임신이 가능했던 거군요. 그들은 서둘러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사무실로 돌아온 후 세 사람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상훈이 대답했다. 당연히 통로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수감자들을 처벌해야 해요. 그러나 수연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잠깐만요.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수감자들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을 뿐이에요. 민주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둘 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임신한 수감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다음 날 민주는 임신한 수감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욕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마지막 면담을 마친 후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엄격한 규율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 그녀의 결정은 단순히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교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김민주 소장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이수연 의사와 박상훈 경비과장이 그녀와 마주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임신한 수감자들과의 면담 기록이 펼쳐져 있었다. 민주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상훈이 먼저 대답했다. 규정상으로는 관련된 수감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밀 통로는 즉시 폐쇄해야 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교감을 원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완전히 무시한 결과 아닐까요?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수감자들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들의 눈에서 본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희망. 두 분 다 옳은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면도 고려해야 해요.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비밀 통로는 폐쇄하되 대신 남녀 수감자 간의 제한적인 만남을 허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엄격한 감독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임신한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적절한 의료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떨까요? 출산 후에는 아이를 가족에게 맡기거나 입양을 보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수연의 눈이 빛났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수감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규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네요. 상후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이런 전례 없는 조치를 상부에서 승인할까요? 민주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교정 시스템 전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다음 날 민주는 법무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컸지만 점차 그녀의 논리에 설득되는 모습이었다. 마침내 조건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보기로 결정되었다. 한 달 후 서울 교도소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엄격한 규칙하에 남녀 수감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임신한 수감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시작되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일부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이를 비판했고 몇몇 수감자들은 새 규칙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점차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감자들의 정서적 안정이 높아졌고 재범률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진정한 교정은 단순히 벽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몇 달이 지났다. 서울 교도소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화했다. 김민주 소장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초기의 우려와 반대를 극복하고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민주는 이수연 의사와 함께 교도소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들 주변으로 수감자들이 운동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놀랍죠? 수연이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광경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때 그들의 시선이 한 젊은 여성 수감자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 사람이 박지영 씨죠? 민주가 물었다. 수연이 대답했다. 네, 맞아요. 그녀는 이제 7개월째예요. 출산 준비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민주는 지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그녀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기억나요? 이제는 많이 달라졌네요.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민주 씨,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것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출산 후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출소 후 이 수감자들의 재활 문제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의 시선도 아직 완전히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 그들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대화는 박상훈 경비과장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법무부에서 오늘 오후에 현장 점검을 나온다고 합니다.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을 되찾았다. 알겠어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법무부 관계자들이 교도소를 방문했다. 민주는 그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관계자들도 점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수감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률 감소 데이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점검을 마치고 떠나는 관계자들을 배우하며 한 고위 관계자가 민주에게 말했다. 김 소장님,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이것이 우리 교정 시스템의 미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의 노력이 마침내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한 교도소의 실험이 아니라 전체 교정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 변화의 바람을 더 크게 더 멀리 퍼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서울 교도소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김민주 소장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수감자들의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무더운 날 오후 민주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수연 의사와 박상훈 경비과장 그리고 몇몇 핵심 직원들이 모였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민주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젯밤 남성 수감자 한 명이 여성 수감자와의 만남 후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충격이 역력했다. 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세요.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철수 수감자가 여성 수감자와의 만남을 이용해 경비체계의 허점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외벽을 넘기 전에 붙잡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프로그램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상부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민주가 대답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그들이 그토록 노력해온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민주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새로운 보안 대책과 프로그램 개선안을 제시했다. 더 엄격한 심사 과정, 만남 시간의 조정, 심리 상담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가 강조했다. 며칠 후 민주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의 성과를 설명하고 새로운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수감자들의 만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는 그들에게 책임감과 인간다운 삶을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교정과 재활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긴 토론 끝에 관계자들은 조건부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더 엄격한 감독과 정기적인 평가가 요구되었다. 회의를 마치고 교도소로 돌아온 민주는 지친 표정으로 자신의 사무실에 앉았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박지영, 그 임신한 수감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소장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지영이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지영은 자리에 앉아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저, 이번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위험에 처했다고요? 민주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장님, 이 프로그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발 이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세요. 민주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이 순간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영 씨,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지켜나갈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는 길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그 변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민주는 이제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했다.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서울 교도소의 담장을 스쳐 지나갔다. 김민주 소장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마당에 떨어지는 단풍잎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파란만장했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민주가 말했다.
이수연 의사가 활짝 웃으며 들어왔다. 소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민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죠? 박지영 씨가 방금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어요. 여자아이예요. 민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다행이네요. 어머니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둘 다 아주 건강해요. 지영 씨가 소장님을 뵙고 싶어 해요. 잠시 후 민주는 병동에 있는 지영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영이 작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기쁨이 동시에 묻어났다. 소장님,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민주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축하해요, 지영 씨. 정말 예쁜 아기네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민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요, 당신과 이 아이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민주는 직원들과 함께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다. 박상훈 경비과장이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의 노력이 한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김민주 소장님의 용기 있는 결정과 우리 모두의 노력에 건배. 모두가 함께 잔을 들어 올렸다. 축하 모임이 끝나고 민주는 홀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몇 달 전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된 초음파 사진이었다. 누가 알았을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 작은 생명이 우리 모두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출근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법무부에서 온 공문이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서울교도소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타 교정시설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노력이, 그들 모두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과 상훈이 들어왔다. 소장님,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수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무슨 일이죠? 상훈이 말을 이었다. 우리 프로그램이 전국 뉴스에 소개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답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다. 여러분,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수연과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결의와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의 나무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희망의 상징처럼.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민주가 말했다. 우리 앞에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교도소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한 명의 용기 있는 결정과 많은 이들의 노력이 모여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이 기적은 이제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되어 전국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